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봤냐면요.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세금제 이 신고 납부 절차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 세금에는 뭐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도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양도해야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우리 신문기사 주제는 이달 3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하세요. 요게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달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 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을 좀 잠깐 들여다볼까요? 네. 보시면은 2020년 작년이죠.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말합니다. 확정신고. 우리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간에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가 바로 예정신고 제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가 요 12월 말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제도가 확정신고 제도거든요. 바로 이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달 말은 5월 말까지를 말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된다. 다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말 우리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 19로 피해를 입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 위해서 이제 8월 말까지 납기가 우리가 연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자, 2번 이상 양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는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또는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은 이제 선물이라든가 옵션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원래 예정 신고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예정 때 요 신고를 A 자산을 팔고 B 자산을 판 거예요. 그러면 A 자산은 신고했을 거고 B 자산도 신고했겠지만 합산해서 신고한 적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세법상은 요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걸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합산 신고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5월 달에 요 신고는 확정 신고는 홈택스 사항에 우리가 신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항을 통해서 전자신고한다거나 이걸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신고보다는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앱 손택스도 우리가 이제 해놨습니다. 모바일 앱. 그래서 이 손택스로도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 안내문은 이제 모바일 안내문으로 이제 발송이 되고 이 안내문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어떤 자산을 양도해야지만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과세 대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신고 내용이죠. 이달 말은 이제 5월 말까지를 말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참 많은 자산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대상을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들어가죠. 토지 건물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거 좀 중요했었죠. 요 권리. 자,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지상권, 전세권. 요 지상권, 전세권을 우리는 이제 민법에서는 용익 물권이라고 하죠. 지상권은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는 채권이 물권처럼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등기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물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당첨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이 있어요. 주택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는 개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 채권이 아니라 상환 채권, 즉 채권 대신 채권을 발행하면 토지로 상환받을 수 있어요.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만 우리가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자, 요것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 지역권이라든가 미등기 임차권이라든가 저작권, 상표권 또는 점포 임차권, 이주권. 이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랍니다. 이주한다. 그런데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을 때는 얘는 기타 소득이다.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용 자산과 이주권을 같이 넘겼을 때는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기타 자산이 있는데요. 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특정 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 즉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정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에 쓰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네, 권리금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우리 또 중개사 시험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자, 분양상가. 만약에 요즘 분양상가에서 뭐 할 거냐. 요즘 유행하는 게 무인 편의점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무인 편의점 요 상가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수익이 나니까 엑시트를 하겠다. 자, 그러면 요거에 장사 잘 되면 권리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건물과 권리금을 통으로 넘겨주고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요 가게만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게만 넘기면 이거는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기타 소득이 돼요. 기타 소득. 무슨 소득? 기타 소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다. 그다음에 특정 실물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 영어권처럼 함께 자, 그래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 뭐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뭐 토지, 땅이나 이제 건물 이런 부동산 등이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코인을 팔면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아직까지 코인은 그 대상에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가상자산의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뭐 입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입법은 되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가증권, 이제 유가증권 하면 우리가 뭘 말할까요?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말하겠죠. 유가증권은.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즉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라든가 상장 법인의 주식 같은 거, 이런 주식 거래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들어가고 장외 거래 주식도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물 옵션, 보통 우리가 선물 옵션 거래라고 하죠. 선물 옵션. 선물 거래라든가 이런 옵션 거래를 말하죠. 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신탁 수익권. 신탁이라는 제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탁은 말 그대로 일종의 금융기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신탁사에다가 자금을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개발을 위탁을 해서 대행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신탁 회사하고는 여러 가지로 브릿지가 돼 있어요. 뭐 금융사, 건설사 다 브릿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익을 받을 권리를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골프용권이나 영어권처럼 이 권리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죠. 주권 상장 법인은 소액주주, 그렇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기아차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도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자, 배당 소득에 따른 파생 상품의 거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 부동산 실무에서는 금융자산은 거의 뭐 해당성이 없으니까 우리 뭐 중개사 시험에서도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단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기사 내용에 우리가 핵심은 그거였었죠. 바로 그 신고 납부였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요 신고 납부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자. 그럼 바로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예정신고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있으면은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우리가 예정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5월 달에 우리가 신고하는 제도를 확정신고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신고. 이걸 확정신고라는 것이고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러나 을은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확정 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경우에는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가산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산세를 내기 싫으면 무조건 예정신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정신고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왜냐하면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말일 기준,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일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월 10일 날 양도하였다. 그러면 이때 양도했다는 것은 잔금을 치렀다 이런 얘기예요. 4월 10일 날. 그럼 이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 4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되는 거니까 언제가 돼요? 4월의 말일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4월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이니까 5월, 6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네요. 단 부담부 증여는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뭐죠? 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약속했는데 그 증여 재산에 채무가 껴있는 거죠. 대출 채무가 껴있는 거죠. 그거를 같이 승계시키는 걸 말하죠. 이런 부담부 증여는 제외한다. 왜 제외냐? 이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3개월이냐? 이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여세 신고가 3개월이고 양도세 신고가 2개월인데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3개월로 맞춰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 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해서 5월 1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신고는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한번 이제 이에 대한 한번 또 역시 퀴즈를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이제 바로 또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 한은 여러분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 2개월 맞잖아요. 2개월.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요? 얘는 틀렸거든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X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바로 요 점이죠.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플러스 몇 개월? 2개월이다. 그러면은 아까 3월 11일이면 3월 11일의 말로부터 2개월, 5월 말까지. 4월 20일이다 하면 4월 20일 말로부터 2개월까지, 6월 말까지. 그렇죠? 자,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있습니다. 요 1년이 있어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 5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다. 가 아니라 얘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되겠죠. 5월 1일부터. 네. 5월 1일부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X가 되겠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부가세는 딸려붙는 세금이죠. 자, 딸려붙는 세금은 납부시와 감면시가 있을 때는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자, 그런가요?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나요? 자, 여기서 잘못된 건 이겁니다. 감면세액에는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5월달 또는 2개월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세금 제도에 있어서 양도세는 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부탁드리는 문제이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신고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도대체 어떤 대상을 양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 소소한 한 가지씩 알아가다 보면은 뭐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도 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